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이제 또 화요일 아침 달려보도록 할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한번 또 시작해 보자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는 강할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 강한데 부자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부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 시간은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쓸데없는 곳에는 절대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는다고 하죠. 돈이 없다 투정하거나 환경 탓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를 항상 이제 고민을 합니다. 내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는 굳이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세상엔 또 공짜는 없다. 이런 생각을 또 항상 갖게 되죠. 그리고 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이제 개방적입니다. 그에 수긍을 하고 또 배우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와 목적이 이제 명확한 거예요. 시간의 소중함과 배움의 그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시간을 절대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움의 갈증과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해 준 거 잘 명심해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노조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또 상당히 좀 또 그렇네요. 거시기합니다. 보니까. 삼성전자 그 최대 노조죠.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전삼노가 이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총파업. 전삼노는 1일 오후 그 전영현 그 디바이스 솔루션 그 부문장과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뭔가 합의점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렇게 밝혔네요. 이 전삼노가 요구한 전 직원에 대한 휴가 1일과 2024년 연봉 협상에 서명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사측이 거절했다는 이유에서죠. 전삼노는 이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사측 제시하는 조합원, 대의원, 그 집행부 모두를 분노케 했으며 더 이상의 평화적인 쟁의 행위는 무의미하다. 집행부는 2만 8천여 명의 조합원에게 총파업의 명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전삼로의 조합원은 지난달 말 기준 2만 8,397명으로 전 직원의 23.6% 수준입니다. 이들 중 대다수가 생산 라인이 쉼없이 가동되는 반도체 사업 DS 부분에 소속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편 전삼로와 사측은 지난 1일부터 교섭을 이어갔지만 현재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 참 심각한데요, 보니까. 앞으로 참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지경까지 간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제 서로 상승하고 같이 힘을 보태가지고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을 해야 하는데 저렇게 입장차가 계속 크다 보니까 이제 총파업을 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하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까울 뿐이에요. 어차피 뭐잘 되겠죠. 뭐또 하여튼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리고 또 연기금이 그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주식에서 자금을 좀 빼고 있네요. 어제 보니까 제가 얘기도 했는데 이 밸류업 정책이 확정된 5월 이후 2달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시장의 주도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모습이고 한국거래소 따르면 연기금은 6월 한 달간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한 총 7,055억 원을 순매도로 했어요. 같은 기간 그 기간 전체가 그 순매도한 그 금액의 28% 수준인데 기간기 가운데 순매수 1등, 특히 지난달 17일 이후 28일까지 19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이 기간의 팔아치운 금액은 5,822억입니다. 연기금은 지난 5월에도 9,900억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인 바 있고 이 밸류 프로그램 도입 발표에 맞춰서 지난 2월에서 4월 이 사자세를 유지하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연기금이 매도 위로 돌아선 시점은 지난 5월 초에 당국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시점과 이제 맞물리는 거죠. 지난달 연기금은 대형주 위주로 순매도에 나서면서 차익 실현에 집중을 합니다. 기존의 주도주였던 반도체를 비롯해가지고 최근에 모멘텀이 부각된 그 전력 설비 그리고 화장품 이 대형주 위주로 이제 팔았어요. 연기금은 6월 한 달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팔았는데 하이닉스 경우 지난달 주가가 25% 뛰었죠. 그리고 HD 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하고 LS 일렉트릭, 한국전력 등 대표적 전력 설비주를 팔았고요. LG생건이죠.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도 화장품 대장주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도 공세 속에서 연기금이 순매수한 종목 상당수는 새내기주입니다. HD 현대 그 마린솔루션, 그 APR, 에코프로머티 등은 지난해 말에서 올해 상반기 상장한 종목들이죠. 연기금이 새내기주를 상장 초기에 대량 사들인 것은 매년 반복되는 흐름인데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그 형태의 패시브 투자를 늘리고 있는 연기금으로서는 대형 IPO 종목이 상장을 하면은 포트폴리오 그 내에서 그 비중이 이제 충족될 때까지 기계적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실적해서 모멘텀이 급부상한 포스코 인터내셔널 710억, LG전자 607억, 이 조선주 가운데는 HD 현대중공업 407억, HD 현대미포 382억 등 해가지고 대거 순매도를 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니까 최근에 한 달간 주가가 51% 뛰면서 높은 수익률을 남겼고,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 4분기 발전 부분에 실적이 돋보일 거라고 투자증권에서 얘기를 하네요.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현재 주식 비중, 국내 주식 비중이 올해 목표치 15.4%를 크게 밑돌고 있어서 이를 채우기 위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 4월 기준 했을 때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13.8%입니다. 1월 이후 줄곧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금 많이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연기금 애들이 별로 삼성을 좋아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사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네요. 미국 주식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은 뭐 미국 주식 쪽으로 눈길이 끌리고 그쪽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스마트폰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1등, 2등을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랑 그 애플의 제품군이 경쟁을 하면서 뭔가 서로 닮아가는 그런 모양새예요. 삼성전자가 세계 처음으로 AI 스마트폰 그리고 폴더블 기기를 대량 양산한 이후로 애플이 뭔가 뒤쫓아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도 오는 10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에서 애플의 에어팟하고 울트라 워치와 비슷한 그 폼팩터 기기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올 가을에 아이폰 16 시리즈의 AI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구글의 제미나이 등과 협력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고, 앞서서 애플은 오픈 AI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자사의 기기 운영 체제죠. 그 iOS에 AI 기능을 본격 도입한다고 이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애플은 자체 AI 시스템을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소개하기도 했어요. 삼성전자가 또 자체 그 거대 언어 모델이죠. 삼성 가우스하고 이 구글의 제미나이를 결합해가지고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시리즈에서 선보이다 보니까 전 세계 AI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자 애플이 이제 대응이 나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큰 차별점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애플은 다른 AI 업체들과 협력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또 애플은 iOS 18에서 이 사용자에게 커스터마이징 권한을 많이 부여했습니다. 이 새로운 홈 화면에서 사용자는 원하는 대로 앱의 위치를 재정렬할 수 있고요. 상대방 번호를 누르면은 이 바로 전화가 걸리지 않고 전화 걸기 버튼을 추가로 터치해야만 전화 발신이 됩니다. 이런 기능들은 갤럭시를 비롯해서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것인데, 아울러서 애플이 삼성과 같은 폴더블 기기를 선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집니다. 애플 소식에 정통한 그 꿔밍치 연구원은 애플이 오는 26년에 폴더블 맥북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애플 펜슬과 그 5인치 이상의 대화면 등도
애플이 삼성 사례를 참고해서 도입한 것들이라고 하죠. 삼성전자도 갤럭시 언팩 2024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이 다양한 종류의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인데 이 중에 일부는 애플 기기랑 유사한 형태일 것 같아요. 무선 이어폰인 갤럭시 버즈 3는 기존의 강낭콩 형태가 아니에요. 애플의 에어팟하고 비슷한 콩나물 줄기 모양으로 나올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 콩나물 줄기로 보이는 그 스템, 이 스템이 기둥인데 하여튼 스템을 추가해가지고 배터리 용량을 확대하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 마이크 성능 향상 등을 지원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스마트식인 갤럭시 워치 울트라도 애플워치 울트라와 비슷한 디자인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는데 갤럭시 워치 울트라는 애플워치 울트라처럼 본체가 네모난 모양의 그 용두 등의 색깔로 포인트를 준 것이 특징입니다. 갤럭시 워치 울트라는 애플워치 울트라보다도 저렴하지만 가격이 한 90만 원대로 예상되네요. 이 밖에 양사는 최근에 두께가 얇은 스마트폰에 그 경쟁에 나선 것으로 파악됩니다. 삼성은 갤럭시 폴드 6 슬림, 애플은 아이폰 슬림을 내놓을 것이다. 그런 전망이 힘을 싣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빨리 어서 그 노사 문제가 빨리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이 어려운 시기에 파업이라는 게 웬 말입니까? 한번 좋은 결과, 좋은 그런 협상이 빨리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